정부가 공적 마스크를 공급하고 오부제를 시행하면서 일단 큰 불은 끈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정부 대책이 놓친 부분이 있습니다. 마스크가 성인용 위주로 공급되다 보니 어린아이들이 사용할 마스크를 구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나금동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주의 한 소아과 인근 약국. 하루에 250장의 공적 마스크가 들어오는데 아동용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아동용 마스크는 입고 상황이 정확하지가 않아요. 저희도 일주일 정도 입고된 적이 없어서 판매를 못하고 있고요. 다른 약국도 상황이 어떤지를 몰라가지고 안내조차도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 또 다른 약국에 들어온 공적 마스크도 전부 어른용인 대형입니다. 학교 쪽으로 많이 빠져가지고 더 물량이 없는 것 같다고 얘기는 하시더라고요. 여기는 골라서 못 받아요. 보내주는 대로만 받는. 하나로마트에 가보니 중형 마스크가 있었지만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저학년이 쓰기에는 맞지 않습니다. 우체국하고 약국 두 군데를 구매하러 갔는데요. 둘 다 아동용은 없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아동용이 없다고 하니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어른 걸 줄여서 써야 되나? 이런 생각까지 했어요. 판매처를 수소문하거나 인터넷을 통해 힘들게 아동용 마스크를 구한다 해도 양은 턱없이 모자랍니다. 지금 마스크는 어떻게 구하셨어요? 이건 여기 소아과 진료 오면서 그날 맞춰가지고 와가지고 구입을 하거든요. 이제 소아과는 그래도 있어요, 애들 게. 그냥 동네 약국에서도 어느 정도는 좀 구비를 해놓고 애들 것도 좀 줬으면 좋겠어요. 아동용 마스크를 얼마나 팔아야 한다는 기준 없이 어른용 위주로 공급되면서 생기는 문제입니다. 종류별에 대한 기준은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아동용, 소형이 몇 개 들어가는지는 저희도 알 수 없습니다. 전라북도는 정부에 아동용 마스크 공급을 늘려줄 것을 건의했다고 밝혔습니다. JTB 뉴스 나금동입니다. 국회의원 선거구별로 대표적인 지역 현안에 대한 후보들의 공약을 비교해보는 연속기회. 오늘은 남원 임실 순창 선거구 순서입니다. 남원에서는 국내 최초로 지리산 친환경 전기열차가 추진되고 있는데요. 지역민의 찬반 의견이 엇갈리는 가운데 예비 후보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들어봤습니다. 정원희 기자입니다. 남원시는 지난 2013년부터 국립공원인 지리산에 친환경 전기열차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해발 1,900m가 넘고 길이 험한 지리산에 도입하면 관광객이 크게 늘어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대 때문입니다. 올해 시험 노선이 개설될 예정인데 여전히 찬반 의견이 분분합니다. 민주당 이강래 예비 후보는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도로공사 사장 시절부터 국토부를 설득해온 만큼 사업 완공을 위해 자신이 가장 적임자라는 입장입니다. 관광객들 많이 끌어모을 수 있는 이 지역 경제적인 측면과 또 지리산을 보존하는 방법으로서의 어떤 이게 개발 가능성, 지속 가능성을 염두에 둔 이 개발 방식이 바로. 하지만 정의당 정상무 예비 후보는 성공 가능성이 매우 낮고 선거 때마다 나오는 희망 고문일 뿐이라며 반대의 뜻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무엇보다 환경이 훼손될 수밖에 없다며 대안으로 해발 800m 칼바위 쪽에 인공폭포를 만들어 관광객을 유치하자고 대안을 내놨습니다. 어떤 인공 장치를 활용하지 않아도요, 물만 유입시켜서 떨어뜨리면 그게 거대한 인공 폭포가 되는 것입니다. 자연 폭포나 다름없는 거죠. 무소속 이용호 예비 후보는 기존 도로에 철길을 깔아 만드는 사업인 만큼 환경 훼손은 거의 없을 거라고 밝혔습니다. 오히려 전기 열차가 운행되면 차량 통행이 줄어들어 환경 훼손이 덜할 것이라며 적극적인 사업 추진을 약속했습니다. 기존에 있는 도로를 활용할 수 있고 또 매연을 풍기지 않아서 오히려 이 환경을 보존할 수 있는, 그러면서도 우리 낙후되어 있는 이 지역의 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무소속으로 출마한 방경채 예비 후보는 아직 준비가 덜 됐다며 인터뷰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JTB 뉴스 정원익입니다. 전주병 선거구 김성주, 정동영 예비 후보의 공약 경쟁이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김성주 예비 후보는 기자회견을 갖고 국제금융중심지 구축과 탄소 수소 경제를 통한 전주형 일자리 조성, 에코시티 건강복지타운과 문화 생태관광 거점도시 구축 등 5대 비전과 공약을 제시했습니다.
민생당 정동영 예비후보는 최근 전주를 체류형 체험형 관광지로 만들겠다며 조선왕들의 역사관을 담은 조선문화정원과 조선문화체험밸리 조성 등을 담은 조선 월드파크 1조 원 프로젝트를 공약했습니다. 4.15 총선과 함께 치러지는 지난군수 재선거의 무소속 예비 후보들이 내일 단일화를 위한 여론조사를 실시합니다. 지난군수 재선거에 나선 무소속 김현철, 송상모, 이충국 예비 후보는 내일 하루 동안 1,000명의 국민들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해 가장 선호도가 높은 후보로 단일화하기로 했습니다. 또 경쟁에서 진 2명의 예비 후보는 본선 진출 후보의 선대위원장을 맡기로 해서 단일화 후보가 독주하고 있는 민주당 후보의 대항마로 부각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익산의 대표적 기업인 만도 익산 공장이 구조조정에 들어가면서 협력업체들의 연쇄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가동이 중단된 OCI 군산 공장에 이어서 또 한 번 지역 경제에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김진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OCI 군산 공장이 가동 중단에 들어간 지 한 달, 그 파장이 설비 보수와 근로자 파견 등을 맡아온 15개 협력업체에 미치고 있습니다. 협력업체들은 코로나 사태마저 겹치면서 일감 확보가 여의치 않다 보니 인력 감축을 우선 고민하고 있습니다. 후반기가 조금 이제 좀 걱정은 되죠. 저희도 5월 달에 저희도 아마 감원이라든가 뭐 이런 거를 좀 더 논의 한 번 더 하기로 했거든요. 상대적으로 영세한 협력업체는 손을 벌리지 않으면 운영이 어려울 정도로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경영 안정자금 요청한 협력업체도 있어서 그쪽 기업지원과 쪽에 연결시켜드렸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익산에서도 지역의 대표 기업인 만도 익산 공장이 최근 인력 구조 조정에 나서면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만도 익산 공장의 구조 조정은 익산에 둥지를 튼 지 25년 만에 처음으로 국내 자동차 생산 감소에 따른 부품 수요가 줄자 본사 차원에서 구조 조정에 나섰습니다. GM 군산 공장 사태처럼 구조 조정의 여파가 13개 협력업체에 미치지 않을까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익산에 협력업체가 한 13개 정도 있는데 그 기업들도 자동적으로 구조에 들어갈 겁니다. 그분들이 실직을 한다면 익산의 경제적인 파급 효과는 상당히 크게 나오지 않겠느냐 그렇게 봅니다. 군산과 익산의 대표 기업이 잇따라 구조 조정에 들어가면서 지역 경제가 또 한 번 휘청거리고 있습니다. JTB 뉴스 김진영입니다. 오늘 오후 2시 45분쯤 전주 완산 칠봉에서 불이 나 3시간 반 만에 꺼졌습니다. 소방당국은 헬기 넉 대와 소방차 등 장비 48대, 인력 290여 명을 투입했지만 강풍으로 진화 작업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 불로 산림 0.2헥타르가 탔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대나무 숲 부근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원광대학교가 학생과 교수의 반발에도 음악과를 폐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원광대학교는 어제 교무위원회를 열고 음악과를 폐과하고 내년부터 신입생 모집을 중단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원광대 측은 교육부 대학 기본역량 진단평가를 앞두고 경쟁력 없는 학과를 구조조정하는 과정에서 음악과가 하위 10%에 해당돼 폐과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현대자동차 전주공장 노조가 물량 감소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픽업 트럭 생산을 제안했습니다. 인기를 끄는 소형 픽업 트럭을 팔면 생산량을 크게 늘릴 수 있다는 주장인데 회사 측은 준준형인 생산 라인업과 맞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김철 기자입니다. 10만 대의 생산 설비를 갖춘 현대자동차 전주공장의 가동률은 2018년부터 40%대로 추락했습니다. 2.5톤 이상의 트럭과 중형버스 생산량이 2014년 6만 9천 대로 정점을 찍은 뒤 이후 세계 시장의 수요가 급감하면서 지난해 4만 4천 대로 줄었습니다. 이런 물량 감소 때문에 2018년엔 70여 명의 근로자를 울산 공장 등으로 전환 배치했습니다. 노조는 생산 물량 감소를 극복하기 위해 소형 픽업 트럭을 생산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해 노사에 단체 교섭 합의서를 공개했습니다. 회사는 전주공장 물량 부족 해소를 위해 픽업 트럭 같은 특화 차종 개발을 추진하며
2019년까지 사업 타당성을 적극 검토한다는 합의 내용입니다. 노조는 쌍용 자동차의 픽업 트럭인 렉스턴 스포츠가 국내에서 2년 연속 4만 대가 팔린 만큼 현대차도 소형 픽업 트럭을 생산하면 얼마든지 생산량을 늘릴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픽업 트럭과 전주공장에 생산하고 있는 버스 트럭을 포함하면 생산 설비 10만 대를 갖춘 전주공장에서 대략적으로 한 7만 대에서 8만 대의 생산을 할 수 있는 것이고, 그와 연동해서 저희들 고용과 그다음에 전북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큰 보탬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회사 측은 노조가 희망하는 픽업 트럭은 1톤 소형으로 2.5톤 이상의 준중형을 생산하는 전주공장 생산 라인과 맞지 않다면서 대신 전기차나 수소차 같은 친환경차를 개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톤 미만 트럭은 전주공장에 도입하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수소버스라든지 수소트럭 같은 친환경차 중심으로 중장기 플랜을 짜나가고 있습니다. 노조는 친환경차 대량 생산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면서 지역 정치권과 전라북도가 노사 민정 협의체를 구성한 뒤 전주공장의 픽업 트럭 생산에 힘을 모아달라고 호소했습니다. JTB 뉴스 김철우입니다. 도내 전역에 내려진 강풍특보로 일부 선별진료소의 운영이 일시적으로 중단됐습니다. 전라북도는 도내 29곳의 선별진료소 가운데 예수병원과 진안의료원 등 4곳의 선별진료소 운영을 일시 중단했다고 밝혔습니다. 나머지 선별진료소는 별도의 장소를 마련하거나 강하게 결박해 정상 운영하고 있습니다. 군산시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으로 시내버스의 승객이 크게 줄자 시내버스 운행 횟수를 줄이기로 했습니다. 군산시는 전체 58개 노선 가운데 이용객이 상대적으로 적은 13개 노선에서 67회를 감축합니다. 시내버스 감축 운행은 오는 23일부터 학교 개학일인 다음 달 5일까지 적용됩니다. 전북 생활치료센터인 김제 금구면의 삼성생명 전주 연수소에서 치료를 받아온 대구 지역 코로나19 경증 환자 16명이 완치돼 오늘 오후 퇴원했습니다. 이에 따라 삼성생명 전주 연수소의 남은 환자는 123명입니다. 현재 전북 감염병 전담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는 대구 지역 환자는 모두 110명으로 군산의료원이 52명, 남원의료원 47명, 진안의료원이 11명입니다. 도내 전역에 내려진 강풍특보로 여객선 운항이 전면 중단되고 국립공원 탐방로 일부가 통제되고 있습니다. 군산과 계야도, 격포와 위도 등 4개 항로의 여객선 운항은 전면 중단됐습니다. 이와 함께 통제된 탐방로는 변산반도 14곳 전 구간과 덕유산 12곳, 지리산 4곳, 내장산 3곳 등 모두 33곳입니다. 교육부가 대학처럼 고등학생들이 선택한 과목을 골라 수업을 듣는 고교 학점제 선도직으로 전주와 익산, 군산을 선정했습니다. 교육부와 전북교육청은 3개 지역, 일반고 45곳에 예산을 지원해 고교 학점제 기반을 구축하게 됩니다. 전북교육청은 올해 마이스터고에서 오는 2025년부터는 일반고에서 고교 학점제를 전면 시행합니다.